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네, 오늘은 이 시간입니다. 지도학습에서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NN. 그래서 지난 시간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 CNN은 뉴럴 네트워크 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뉴럴 네트워크 파트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클래시파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뉴럴 네트워크에 넣기 전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만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히 이미지나 영상 등에서 가장 중요한 피처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뽑힌 피처들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면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이 컨볼루션에 해당하는 층들의 구성을 보면 어, 딱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습니다. 어떤 컨볼루션이라는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준 다음에 그렇게 비선형적인 값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풀링이라는 단계를 통과를 해서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축소가 되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쌓다 보면 중요한 피처들을, 앱스트랙한 피처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인풋이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width가 30이고 height가 30이라고 하는 32 by 32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미지는 depth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의 이미지는 RGB라고 해서 3차원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지점당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텐서를 갖고 있는 이미지를 오른쪽 화면에서 보다시피 어떤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필터라는 거는 사람이 이 이미지를 마치 이렇게 훑어보듯이 훑어보는데 부분적으로 훑어보는 그 크기를 얘기합니다. 크기. 어떤 크기로 이렇게 훑어볼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만약에 5 곱하기 5로 5 곱하기 5만큼의 크기로만 내가 이미지를 훑어보겠다 라고 하면 5 곱하기 5만큼 크기만을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부분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래서 5 곱하기 5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 아키텍처를 만드는 사람이. 근데 이 P가 또 있으면 depth가 3. 항상 인풋의 depth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depth만큼, 이 depth에 해당하는 것만큼에서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필터를 가지고 이 사진을 차례차례 이동시켜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보면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의 이미지에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필터를 통과하는데 그 필터에 5 곱하기 5 곱하기 3에 W라는 웨이트 값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W라는 웨이트가 5 곱하기 5 곱하기 3에 해당하는 75개겠죠. 75개의 W가 들어있는 건데요. W가 내가 훑고 있는 이 영역에 있는 값들과 각각의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과 곱을 해서 다 더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마지막에 바이어스인 b까지 더해주고요. 이게 마치 예전에 배운 뉴럴 네트워크 혹은 리니어 리그레션과 동일하죠. 이렇게 하면 값이 몇 개가 나오죠?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필터가 한 5 곱하기 5 곱하기 3 필터가 어떤 위치에 가서 값들과 곱해져서 더해지면 하나의 넘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하나씩의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 여기 있었을 때, 여기 필터가 있었을 때 계산을 해서 하나의 값,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값, 이렇게 저장을 하다 보면 결국에 28 바이 28에 곱하기 1에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28 바이 28이 되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는 필터를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32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8번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도 5 곱하기 5는 32가 하이트가 있을 때 28번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이미지를 또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풋이었던 32 바이 32 곱하기 3이라는 이미지, RGB를 갖는 이미지에 똑같은 뎁스를 가진 3의 뎁스를 가지고 내가 정리해준 필터 사이즈 5 곱하기 5를 다 통과를 시키면 결국에 새로운 사이즈의 뎁스가 1인 이미지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게 컨볼루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컨볼루션을 할 수 있고, 아까 파란색을 했던 것처럼 또 초록색의 5 곱하기 5 곱하기 3 필터를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이라는 건 이 5 곱하기 5 곱하기 3에 들어있는 W의 값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W 값을 가진 필터를 또다시 이 이미지에 통과를 시키면 차례차례 훑으면 슬라이드를 하면 새로운 아웃풋이 나오겠죠. 동일한 디멘션의 28 바이 28 바이 1. 그럼 이 말은 내가 몇 개의 필터를 사용하냐에 따라 아웃풋의 개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6개의 5 곱하기 5 필터를 컨볼루션으로 작동을 시키면 6개의 필터를 했으니까 몇 개의 아웃풋이 나올까요? 6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각각의 아웃풋의 뎁스는 1이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는 28 바이 2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건 몇 바이 몇, 가로 세로 몇 바이 몇의 필터를 쓸 거냐, 그리고 몇 개를 쓸 거냐에 따라 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생략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생략을 했지만 5 곱하기 5 곱하기 몇 항상 이 뎁스와 동일한 3 RGB면 3, 또 경우에 따라 더 깊어진다면 더 깊은 값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렇게 컨볼루션을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몇 칸씩 움직여야 되느냐를 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라이드인데요. 만약에 내가 3 곱하기 3의 필터를 쓰는데 내가 한 칸씩만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보고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보고 그럼 몇 번 볼 수 있죠? 총 가로로 5번을 볼 수 있죠. 내려오면 어떨까요?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넷, 5. 총 또 5번을 훑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5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한 번 계산을 하면 이게 하나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했죠. 하나의 숫자. 얘도 계산을 하면 하나의 숫자.
그러니까 내가 5 곱하기 5번 훑을 수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5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원 스트라이드로 한 건데 스트라이드 크기를 1으로 2개로 하면 어떨까요? 2개로 2로 하면 어떨까요? 2개가 아니라 2로 하면 처음에 여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이동이 아니라 두 칸을 점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2칸을 점프해버리고 그러면 아까보다 개수가 줄어들죠. 3번 가로로 밑으로는 1번, 2번, 2칸씩 이동하니까 3번 까지만 가능하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3 곱하기 3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스트라이드의 크기에 따라 컨볼루션을 통과한 결과값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터 사이즈 몇 바이 몇으로 할 거냐, 3 곱하기 3으로 할 거냐, 2 곱하기 2로 할 거냐, 5 곱하기 5로 할 거냐,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웃풋의 디멘션이. 그러면 아웃풋의 디멘션을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식으로 나타내는 본다면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풋의 디멘션이 n by n이고 필터가 f by f라고 한다면 n에서 f를 빼고 몇 칸씩 이동해서 볼 거냐 스트라이드를 나눈 다음에 1을 더하면 아웃풋의 사이즈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7이고 7 by 7이고 내가 3 by 3의 필터로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1로 이동을 시킨다면 얘는 5 by 5의 아웃풋이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스트라이드를 2로 둔다 라고 하면 3 by 3 스트라이드를 3으로 둔다 라고 하면 이 식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딱 안 떨어지죠? 그러면 계산이 잘못되는 거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랙티컬하게 사용하는 게 패드입니다. 패드. 보통 제로 패드라고 부르는데요. 제로 패드라고 해서 실제 나의 인풋은 사이즈가 이렇지만 아웃풋의 개수가 아웃풋의 디멘션이 내가 원하는 디멘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에 제로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 패딩이라고 부르고요. 이 제로 패딩을 한 칸씩 둘 수도 있지만 2칸을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좌우 위아래 둘 수 있지만 오른쪽에만 둘 수도 있고 왼쪽에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하는 아웃풋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내가 인풋이 7 by 7입니다. 이쪽이랑 똑같이. 근데 필터가 3 by 3입니다. 3 by 3이고 그리고 스트라이드 1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산을 했으면 2.33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0을 이렇게 다 제로 패딩을 해놓고 한다면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값이 내가 n 자체가 이제 n 자체가 7이 아니라 얼마가 돼버리는 겁니까? 9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9 곱하기 9가 돼버리는 겁니다. 7 곱하기 7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n이 7이 돼버렸으니까 9가 돼버렸으니까 9 빼기 필터 3 스트라이드 1 하면 플러스 1 하면 6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인풋이 7 by 7이었는데 아웃풋도 7 by 7이 되는 겁니다. 패딩을 함으로 해서 컨볼루션을 거쳤는데 거치면 보통 패딩을 안 하고 거치면 디멘션이 적어지는데 아웃풋이 이 경우에는 디멘션이 유지가 됐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아웃풋 디멘션을 지키기 위해서 패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필터 사이즈가 3이면 제로 패딩을 하고 스트라이드를 1로 가져가고 뭐
그러니까 그 제로 패딩을 한 번 하고 필터를 5x5로 하면 제로 패딩을 2칸을 하고 7로 할 때는 제로 패딩을 3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코딩을 하실 때는 보통은 이제 워낙 이제 텐서플로어가 잘 돼 있어서 이런 수치들을 막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인풋과 아웃풋의 개수를 정확히 맞출 수 있게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코딩을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칙은 아셔야 되고요. 알고 스트럭처를 짜셔야 됩니다. 다음처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층을 훑어서 하나의 값들을 만들어내고 한 필터가 로 나오는 값이 이렇고 또 다른 필터로 계산하는 값이 이렇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컨볼루션 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32 32, 3 얘가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필터를 지나면 3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풋의 뎁스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것을 통과하면 근데 몇 개의 필터를 썼냐? 6개의 필터를 쓰면 다음 아웃풋이 뎁스가 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 by 28이라는 거는 어떤 필터 사이즈를 썼고 얼마의 스트라이드를 썼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웃풋에 또 내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면 근데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고 난 후에 렐로를 통과를 하는 거고요. 렐로를 통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또 통과를 하게 되면 이번엔 내가 필터를 몇 개 가져가냐면 10개를 가져갑니다. 10개를 가져가고 사이즈는 5 곱하기 5지만 뎁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인풋의 뎁스랑 동일하게 6으로 그렇게 되면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은 필터의 개수를 뎁스로 가지고 그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또 여기 디멘션이 결정이 됩니다. 아까 배웠던 그 식에 의해서 그리고 제로 패딩을 얼마 했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컨볼루션과 렐로 그러니까 여기 아웃풋에 대한 다시 렐로를 통과시켜야 되고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CNN입니다. 그런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컨볼루션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풀링 레이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풀링 레이어라는 거는 어떤 큰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해서 좀 더 앱스트랙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더 매니저블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24 by 224 곱하기 64라는 컨볼루션을 막 통과하다 보면 이런 텐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얘를 다운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다운 샘플링을 하는데 뎁스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뎁스는 그대로 가져가고 뎁스는 그대로 가져가고 얘 224 by 224를 반으로 112 by 112로 축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맥스 플링 혹은 에버리지 플링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주로 이제 맥스 플링이 사용됩니다. 맥스 플링이라는 거는 일단 필터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필터 사이즈를 2 곱하기 2, 스트라이드를 2로 뒀는데요. 그러면 2 곱하기 2 필터를 여기서 적용을 하고 적용한 요 곳에서 가장 큰 값만 뽑아오는 겁니다. 가장 큰 값만 6을 이렇게 뽑아오죠. 그 다음 스트라이드가 2니까 두 칸을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맥스 플링이니까 가장 큰 값 8만 가지고 오는 그 다음 밑에서 또 두 칸 움직이면 이렇게 가서 4개 숫자 중에 가장 큰 값 3만 가져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값 4만 가져오면 정확히 디멘션이 반이 되죠. 그렇죠? 2x2로 스트라이드 2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반으로 맥스 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맥스 플링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값들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 1, 5, 6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6만을
정보를 가지고 옴으로 해서 조금 더 축약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 이 컨볼루션이랑 풀링 레이어를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마지막에 fully connected라고 하는데요. fully connected 요 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실제로 여기서 뽑힌 피처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3차원 텐서 형태였던 이 값을 플래튼을 시킵니다. 플래튼을 이라는 건 이렇게 쭉 길게, 그래서 32 by 32 by 3이었다면 여기에 있는 값이 얘를 그냥 다 일렬로 나열하면 32 곱하기 35 곱하기 3이 3072죠. 3072 곱하기 1의 벡터를 그냥 일렬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벡터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10이라면 1 곱하기 10이라면 이만큼 웨이트를 곱해줘서 여기 하나 값을 구하고, 이게 몇 개죠? 3072개 웨이트죠. 거기에 각각의 10개씩, 10번씩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W를 각각 곱해야 되니까 총 10 곱하기 3072의 웨이트들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였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1 곱하기 10의 아웃풋이 나오고 이것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를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3072의 차원이 10차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CNN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겹쳐서 만든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이미지의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그 다음 렐루를 통과하고 또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렐루를 통과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풀링을 해주고 또 컨볼루션 렐루, 컨볼루션 렐루, 그다음에 풀링을 한번 통과해주고 컨볼루션 렐루, 컨볼루션 렐루, 그리고 풀링을 통과해주고 그 다음에는 풀리 커넥티드 층을 지나면 결국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층을 지나서 어떤 이미지일 확률이 높은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보면 필터가 약간 작은 필터, 뭐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런 작은 필터들을 사용을 하고 대신 깊이를 깊게 가져가는 게 이제 트렌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풀링 레이어랑 FC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이 컨볼루션 렐로 얘만 깊이 쌓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피컬한 아키텍처 이 모양은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바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컨볼루션과 렐루는 항상 이제 짝이 되고요. 컨볼루션이랑 렐루는 짝으로 이루고 그걸 n번 한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2번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풀링을 한번 거칩니다. 풀링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거, 이 짝을 n번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선 이 짝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을 가져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와 렐루, 여기에 풀리 커넥터와 렐루를 한 K번 정도. 근데 뭐 이제 여기서는 뭐 계략적으로 나와서 나오지 않지만 K번 정도 하고 소프트맥스를 마지막으로 하면 이런 아웃풋이 나온다. 근데 이 N은 컨볼루션과 렐루는 여기서는 2번 하고 풀링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최대 5번까지 컨볼루션 렐루를 한 5번까지 하다가 풀링을 가져오고요. 그렇게 하는 조합을 컨볼루션이랑 풀링까지 조합을 M은 보통 굉장히 라지하게, 굉장히 딥하게 한다. 여기는 3번밖에 안 했지만 굉장히 깊이 해서
딥러닝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층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에서 2개 정도 한다. 그래서 워낙 컨볼루션 렐로 풀링 2층 자체가 이제 효과가 좋다 보니까 2층을 깊게 쌓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는 아주 얕게 쌓는 게 보통의 경우고, 하지만 뭐 레스넷이나 구글렛 등 다양한 복잡한 아키텍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뭐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존 학습된 아키텍처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NN에 대한 간단한 이론은 이렇고요.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에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것은 이제 코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만 그 흐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라는 게 1.0부터 시작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2.0 이상의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2.0 버전부터 굉장히 큰 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과거 1.0, 1.x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모드라고 해서 무언가 식을 그래프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값이 들어가고 계산이 되는 형태였어요, 코드가.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x는 3이다 라고 하면 3을 바로 넣어줘야 하는데, 이런 그래프 모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 준비만 해놓고 나중에 런을 해야 그때서야 3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객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의 코드처럼 이제 이거 execution, 사람이 딱 실행을 정의해주는 순간 실행을 하는 일반적인 코드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러면서 코드가 굉장히 짧고 간결해졌습니다. 또한 플러스로 예전에 케라스라는 굉장히 하이 레벨의 그 툴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텐서플로우로 짜는 경우 굉장히 뎁스하게 자세하게 짤 수는 있었지만, 케라스는 굉장히 하이 레벨로 초보자가도 딥러닝을 쉽게 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2.0부터는 이 케라스가 텐서플로우에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내에서 옛날에는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에서 케라스를 돌리긴 했지만 이제 아예 내장에서 돌리는, 그래서 케라스가 이제 더 이상 따로 개발되지가 않고 텐서플로우 안에서 개발이 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단순해졌고요. 통일성이 생겼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글에서 이제 콜앱이라고 해서 온라인 기반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짤 수 있고 GPU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구축해주면서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컴퓨터가 GPU가 없을 때도 충분히 인터넷만 있으면 GPU가 있는 환경에서 딥러닝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코드의 에러, 컴퓨터 사용마다 다양한 에러가 발생해서 정말 텐서플로우를 한번 설치하는데 하루 이상 걸리는 문제점이 늘 발생을 했는데, 콜랩에서는 그런 에러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딥러닝 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환경에 갖춰졌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뉴럴 네트워크 기준으로 한번 텐서플로우에 적용하는 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야 된다. 옵티마이저의 러닝 레이트, 트레이닝 에폭을 몇 번 가져갈 거냐,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데이터의 수가 적다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드릴 거냐, 파이프라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데이터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가 뭐 엑셀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확장자를 가진 값일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은 다 이제 기존 코드들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건 전처리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끝나면 사실 실제 딥러닝 코드는 굉장히 짧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서플로우 2.0이 되면서 굉장히 단순화됐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 때 뭐 use tf.keras, 케라스가 이제 tf 밑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모델을 쌓는 거죠. 모델을 쌓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정리하는 겁니다.
로스 펑션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열이 크로스 엔트로피와 MSE, 미스케어 에러. 크로스 엔트로피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분류를 할 때, MSE는 리그레션을 할 때,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최적화를 하려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tf.gradient tape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속 저장을 하지만, 그때 케라스를 쓰면 fit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명령어로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아담을 쓰면 기본적으로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 모델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하는 매트릭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액큐러시를 가지고 하죠.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 그리고 만약에 옵셔널하게 내가 그 학습을 하는 동안 중간중간 내 모델을 저장하고 싶다. 체크 포인트를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모델을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트레이닝 모델이 밸리데이션 셋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밸리데이트 해보는 것 같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거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 CNN도 그렇고요. 빌딩을 하는데 두 가지 가장 큰 축이 있는데요. 시퀀셜한 API를 쓰냐, 펑셔널한 API를 쓰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퀀셜하다라는 거는 그냥 레이어를 시퀀셜하게 쌓는 겁니다. 배운 컨볼루션, 블링, 풀리 커넥티드 이런 층들을 차근차근 쌓는 거라서 keras.sequential이라고 명령을 하고 각각의 모델에 add 형식으로 각각의 층을 쌓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쌓게 되면 무조건 가정이 이전 층에 있는 아웃풋이 다음 층의 인풋으로 들어온다라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놓기만 하면 앞에 있는 값이 앞에서 나온 아웃풋 값이 뒤에 인풋으로 들어간다. 근데 항상 이렇게 단순한 아키텍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풋이 쭉 뒤에서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 또 외부에서 또 인풋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펑셔널 API라고 해서 항상 내 레이어에 인풋이 뭔지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컨볼루션 1의 인풋은 여기 인풋이다. 그 인풋은 어디서 오냐? 이 앞층에서 온다. 그리고 다음 풀링 레이어의 인풋은 뭐냐? 컨볼루션 1이라는 거다. 그럼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적더라도 이 값에 해당하는 애를 불러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아키텍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펑셔널하게 짤 수 있는 건 다 펑셔널하게 짤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미지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셋으로 많이 학습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기계공학에서 혹은 구조 역학을 구조 설계를 하는 다양한 엔지니어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왼쪽에 구속이 되어 있고요. 이 점을 아래로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브라켓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3,000개 혹은 5,000개 이런 브라켓 형태들을 만들어 놨는데 각각의 브라켓마다 성능이 다르죠. 그 성능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값입니다. 유연성, 유연도.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강성이 좋은 구조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 값에 이런 이미지, 어떻게 보면 이미지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구조물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재료가 들어간 거고 흰색이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구조물의 컴플라이언스를 예측하는 CNN을 할 수가 있겠죠. 형상만 보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코드가 다음 링크에 나와 있고요. 네, 코드 이응 수업을 할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CNN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